뉴욕 총영사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추진 중인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 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백악관이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면권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교육 포털 사이트 역사 왜곡을 바로잡았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카페테리아 위생 등급제가 추진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존.J. 형사정의대학과 함께한 이번 심포지움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문제 전개 방향에 대한 지정학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존.J. 형사정의대학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행사를 주최한 뉴욕 총영사관 김기한 총영사와 존재 대학 총장 등 대학 관계자, 미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 그리고 2명의 탈북자들이 함께 북한 인권의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각계 권위자들이고 특히 그 탈북자 두 분 강철환 씨하고 그 오스틴 현 두 분이 다 탈북자면서 그 강한 북한 인권 문제에 또 변호를 하는 굉장히 강성으로 그 제기를 하는 그러한 리더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그러한 현장감을 갖고 이게 행사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패널 토론에 나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데이빗 호크 자문관은 북한의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다고 해도 직접 처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우어그룹 자문관으로 활동하는 수미테리 씨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앤드류 네이선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중 관계의 불안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용소의 노래 저자로 잘 알려진 탈북자 강철환 씨는 중국이 북한 남매를 인정하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저희 단체가 하고 있는 북한의 정보 확산, 그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알려서 주민들의 힘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이제는 탈북 난민들을 인정하게끔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 현부흥 씨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과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들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존재 대학 제레미 트래비스 총장은 심포지움 리셉션을 열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추진 중인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 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한인회는 예산 마련을 위해 내년 한인의 날 행사를 박물관 기금 모금 행사로 꾸밀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그동안 준비해온 박물관 건립 공사를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물관의 이름은 뮤지엄 오브 코리안 아메리칸 헤리티지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모카로 결정하고 맨해튼 뉴욕 한인회 간의 6층에 만들어집니다. 인사 박물관 건립 문제는 단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동포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온 114년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총 100만 달러. 이 중 절반은 뉴욕 한인회가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재외동포재단 등 한국 정부의 매칭 펀드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 23일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박물관 기금 모금 행사로 꾸밀 계획입니다. 그 한인 역사, 한인 이민 역사 박물관은 저희한테 꼭 필요한 그런 업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한인회관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그 좀 더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앞으로의 후손을 위해서 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이민관과 전쟁관, 독립관, 홍보관 등으로 꾸며져 한인 이민의 역사를 기록해 2세 교육의 장 및 한인사회 홍보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명권 행사 요청이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세실리아 미노즈 국내 정책 담당 국장은 한 팟캐스트에서 대통령의 사명 권한은 형사 범죄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민법 위반이나 민사 사안은 사명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사명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미노즈 국장은 대통령의 사명권 행사는 추방류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민법 위반자는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없지만 설령 사명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법적 체류 신분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민주당의 이민개혁파 의원들과 이민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75만 추방류의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명권 행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민개혁파 루이스 규티에레즈 하원 의원은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서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사면해달라는 것이라고 사면 요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한반도 동쪽 바다를 일본해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이 역사 왜곡을 바로잡았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5일 현재 이 사이트를 방문해 한국 지도를 검색하면 울릉도는 한국 영토와 같은 색으로 통일했고 바다 이름도 동해 일본해를 병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크 회원 윤채영 학생은 교육 포털 사이트 팩트온 파일이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왜곡한 지도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서한을 받은 팩트온 파일 측은 우리 회사 사이트에 한국 지도와 관련한 오류를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곧 시정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러나 일본 지도에는 동해를 여전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일본 지도 부문도 동해 일본해를 병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정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이번 성과는 동해 표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내년 4월 24일 모나코에서 열릴 국제 수로기구 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학교 카페테리아 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아이들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녀들의 학업 성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 특히 교내 위생 상태가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독립민주컨퍼런스 제프 클라인 의장은 5일 뉴욕시 학교 카페테리아도 위생 등급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클라인 의장은 시내 개인 식당들의 등급 매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교 식당 등급을 제대로 매기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독립민주컨퍼런스가 뉴욕시 2,976개교 카페테리아를 검열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내 395개 학교 카페테리아가 여전히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하위 등급의 위생 상태인 C등급도 무려 31곳에 달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쥐나 바퀴벌레, 파리 등 해충 발견에서부터 손세정제와 비누, 식수 부족과 음식 온도계 미사용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학교 위생 상태가 엉망임에도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연례 학교 평가 보고서 때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3에서 14 회계년도에 학교 카페테리아의 위생 위반 건수는 17% 증가했습니다. 특히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식당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보건국은 현재 상정된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 경호비가 하루에 $1,000,000 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민 10만여 명과 지역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 멜라니아의 뉴욕시 퇴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부인이 될 멜라니아가 뉴욕시에 계속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하루 100만 달러의 경호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뉴욕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따르면 5일 현재 10만 5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이에 대해 서명했습니다. 멜라니아는 막내 아들 베런의 학업을 이유로 맨해튼 소재 트럼프 타워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멜라니아와 베런, 이것을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의 경호비용은 뉴욕시 정부가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멜리사 마크 비버리터 뉴욕시 의장과 트럼프 타워가 들어선 곳을 지역구로 하는 댄 게드로닉 뉴욕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청원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일 연방 하원에 서한을 보내 대선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시까지 75일간 들어가는 경호비용 중 연방정부가 3,500만 달러를 부담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올바로 정직하게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올 세금 보고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금 환급이 예전보다 몇 주 더 늦어집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서류를 한층 더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갈수록 첨단 지능화되고 있는 신분 도용과 환급 사기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IRS는 근로소득세 공제나 추가자녀 세금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서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첨단 사기 방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나 추가자녀 세금 공제를 신청할 경우 환급 시기가 2월 15일 이후로 늦어지게 됩니다. 납세자의 50% 정도가 자녀 수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기성 클레임 때문에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액수가 잘못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류 심사 강화로 정직하게 세금 보고를 해온 납세자들도 세금 환급이 예전보다 몇 주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 커스킨앤 IRS 커미셔너는 세금 환급을 일찍 받아온 납세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년 근로소득세 공제나 추가자녀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약 3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존엄사는 쉽게 결론 지을 수 없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습니다.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뉴욕주에서 존엄사 법안은 올해에도 상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존엄사 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몇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보건위원회에 재상정됐으나 역시 본회의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은 불치병 환자에게 의사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존엄사를 허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등 5개 주이지만 뉴욕주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연명 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약물을 투여하는 즉 의료 행위 중단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에 대해선 아직 반대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법을 악용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종교계의 윤리적 반감이 큰 상황입니다. 데이비 프렛 박사는 4일 열린 법안 설명회에서 약물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환자의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 의사에게 검진을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환자는 약물 요청을 본인과 관계없는 사람을 포함 2명이 입회한 자리에서 서면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플랜 D 신규 신청 그리고 변경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현재 플랜에 대해 문제가 없으시면 그대로지만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시다거나 이사 등으로 플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의 신규 가입 또는 기존 플랜의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돼 12월 7일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새로운 플랜 가입 변경 전에 의료 제공자와 약의 목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만약 주치의가 있다면 그가 새로 가입할 플랜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떤 플랜이 자신에게 좋을지 모르겠다면 메디케어 웹사이트에 메디케어 플랜 검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 C의 기존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경우도 플랜에 대해 재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랜이 자동으로 갱신돼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보험사가 플랜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겨 더 높은 보험료나 개인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D의 경우 63일 이상 처방약 보험이나 다른 약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개월수에 따라 벌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러시아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여러 가지 중 한 가지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회의 중 6탄전이 난무하는데요. 이에 비하면 한국 국회는 양반인가요?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국회 급진당 대표 라슈코 의원은 보이코 의원 등 친러 의원들이 러시아를 오가며 간첩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Бойко з Льовочкиним їздять по московських обкомах, інструкції отримують у Кремлі. Інші їздять по брюссельських обкомах. 그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보이코 의원이 일어서더니 그의 머리를 움켜잡고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동료 의원들이 두 사람을 뜯어말리며 겨우 상황이 수습되는 듯 했지만 라슈코 의원은 보이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재차 비난합니다. То це ці недобитки Януковича, які $500 мільярда. 보이코 의원은 또 한 번 주먹을 날리고 의회는 다시 아수라장이 됩니다. Я хочу попередити зараз Бойка Юрія. Ви вже проходили той час, коли ви ламали депутатам голови і калічили їх.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난투극이 벌어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보국 고위공직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가 하면 피가 흐를 때까지 몸싸움도 벌입니다. 상대편의 목을 조르고 서로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연막탄을 터뜨리기까지 합니다. 감정이 격앙된 의원들은 복도로 나와 1대1로 격투기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발언 중인 의원을 밀어내고 집단 싸움을 벌이는 건 거의 매년 벌어지는 행사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성난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When the government is unable to deliver justice, the street takes the matter into its own hands. The street is rarely patient. 우크라이나 의회의 폭력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의회가 다른 법보다 의회 폭력 방지 법안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것 아니냐는 전 세계 언론의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창고 건물 화재 사고 사망자 수가 5일 현재 3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사망자 중 한인 여성 29세 조아라 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밤 콘서트가 열리고 있던 창고 건물 2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한 사망자들 중 현재 11명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조아라 씨의 이름은 쉐리프국이 발표한 명단에 들어있지 않지만 사고 현장에서 실종됐던 조 씨의 시신이 발견돼 가족들이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5일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175명의 이민자에게 FBI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지 않고 시민권을 발급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연방수사국의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전과 조회를 하지 않고 200명에 가까운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발급한 것입니다.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신규 시민권 신청 승인과 시민권 선서식을 일체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인 여성이 승무원의 실수로 쏟은 뜨거운 차에 화상 피해를 입었다며 5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주 포트리거주 한인 김모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082편에서 차를 서빙하던 승무원이 좌석에 앉아있던 자신의 허벅지 부위에 실수로 차를 쏟아 화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올해 두 번째 곰 사냥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12월 곰 포획 기간은 오는 10월까지입니다. 주 환경보호국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던 곰 사냥 기간을 늘려 올해부터는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곰 사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곰 사냥 기간 동안 뉴저지에서는 총 549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곰의 번식을 막기 위해 곰 사냥을 허용했지만 사냥을 원하는 주민은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간히 햇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다소 바람이 불겠으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